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데이터 언더스탠딩의 소강의 첫 번째로서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 변수의 종류, 변수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방법들을 X와 Y라는 용어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분석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궁금한 것, Y를 데이터, X로 더 잘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X를 바꾸어서 Y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합니다. 엑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궁금한 Y, 그게 KPI든 성과지표든 X를 Y를 익숙한 관점, X로 요약하고 과거에 대한 집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X와 Y를 점, 선, 크기, 색상으로 표현해서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고 또 가설을 신규로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통계적 분석이라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특성과 모양을 요약하고 이해한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주어진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기계학습은 용어는 다르지만 피처 X를 타겟 변수 Y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주요 기술을 좀 더 범주화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크게 기술 분석, 탐험적 분석, 그리고 예측 추론 분석으로 나누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술 분석과 탐험적 분석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분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특성과 모양을 수치적으로 요약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탐험적 분석은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잡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데이터 분석을 머추리티 모델, 그러니까 성숙도 모델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묘사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예측하고 발견한 패턴을 어드바이즈, 현실에 적용한다, 이런 과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굳이 우측으로 갈수록 더 성숙한 분석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자기에게 필요한 단계를 선택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술 분석과 탐험 분석을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EDA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을 섞어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험적 분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와 함께 떠나는 창의적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과정은 고생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생의 와중에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DA의 기본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이해하고 평균 분포를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요약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시각적으로 찾아내고 또는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한 가설 수립을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측 추론 분석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EDA에서는 정교한 모델링 작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묘사 데이터 분석, 디스크립티브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 주어진 변수의 대표값과 모양이 어떻게 되나, 그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범주 간의 차이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장들 간의 매출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주어진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 세 가지 목표가 데이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일까요? 아래에 있는 네 가지의 데이터셋은 모두 국가별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 수, 케이스즈와 전체 인구, 파퓰레이션을 정리한 데이터셋들인데요. 이 네 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국가별, 연도별, 인구 만 명당 결핵 사망률을 계산하기 가장 좋은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국가와 연도별 결핵 환자 수와 인구 수가 키와 밸류 형태로 같은 칼럼에 구성되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 수와 인구가 서로 다른 엑셀 쉿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핵 환자 수와 인구 수를 하나의 칼럼으로 놓았고요. 반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연도, 결핵 환자 사망자 수, 인구를 별도의 칼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이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 흔히 얘기하는 타이디 데이터셋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데이터셋은 렉테큘러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테이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의 구성 요소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들은 개별 분석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셋은 개별 칼럼들, 변수들은 동일한 속성에 대한 측정 값들로 구성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코드는 동일한 관측 대상, 그게 매장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 있는데 동일한 관측 대상이나 이벤트에 대한 분석 또는 관측값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엑셀의 칼럼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엑셀의 칼럼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진영에서는 해당 변수를 타겟이라고 부르고 통계적 분석을 하는 진영에서는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라고 부르고 또는 output, response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Y 변수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X 변수들은 데이터 분석 진영에서는 features라고 부르고 통계 진영에서는 종속 변수 또는 input 변수, 예측 변수, attribute, 속성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의 개별 레코드들은 observation, 관측값, 레코드, 샘플, 인스턴스 케이스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와 요약한 데이터, 애그리게이트 데이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로우 데이터를 살펴보면 커피 매장의 연도별 판매 레코드를 디테일하게 담은 레코드인데요. 예를 들면 밥이라는 친구가 남자이고 레귤러 커피를 샀다라는 레코드가 연도별로 정리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너무 커서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마트에서 오른쪽 엑셀과 같은 요약한 데이터를 추출했다고 해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 총 판매액, 그리고 연도별 성별 판매액, 그리고 커피의 종류별 판매액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2001년도 남녀의 구매 비율은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인 의문점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 레귤러 커피를 구매한 여자 고객 수는 해당 질문은 애그리게이트된, 그러니까 요약된 데이터로는 답변할 수 없는데요. 로우 데이터가 좋은 점은 우리가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줌인한다고 얘기하는데 해당 데이터를 점점점 깊게 파고드는 것,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추가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려면 가능하다면 요약된 데이터보다는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피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라는 것은 우리가 궁금한 변수, 즉 타겟 변수를 설명하거나 분류,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을 지칭하는 변수인데요. 분석에 있어서 좋은 피처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과와 오렌지를 다음과 같은 4가지 변수, 피처를 가지고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의
성숙한 정도와 과일에 포함된 씨앗의 개수를 가지고 사과와 오렌지를 구분하는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과와 오렌지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차트에서는 X축에는 과일의 색깔, Y축에는 과일의 무게를 놓고 과일을 플라팅 했더니 개별 과일들이 매끄럽게 잘 분리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처라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목적 변수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변수를 피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피처 엔지니어링, 변수를 가공하는 작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변수로부터 파생 변수를 만드는 일인데요. 분석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변수를 창의적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서 한번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의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좌측 그림은 당뇨병의 위험도와 키, 몸무게 간의 관계를 나타낸 스캐터 플롯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몸무게가 키보다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피처 엔지니어링 작업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변수를 가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서 주어진 목적 변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인데요. BMI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키의 제곱을 분모해 놓고 몸무게를 분자해 놓은 어떤 사람의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도입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몸무게라도 키가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의 비만도가 더 높다는 점에 착안한 인덱스인데요. 이처럼 주어진 변수를 창의적으로 가공해서 새로운 변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변수를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 이 피처 엔지니어링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숫자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나뉘는데요.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와 숫자 사이의 연관성을 찾거나 숫자의 차이를 가져오는 범주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숫자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형 변수는 기본적으로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이산형 변수와 그리고 연속된 숫자값을 갖는 연속형 변수로 나누는데요. 이산형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람의 나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속형 변수는 온도라든지 혈압 같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 역시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명목형 변수와 그 다음으로는 순서형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목형 변수라는 것은 나미날에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범주간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된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회를 할 때 청팀, 백팀, 홍팀 같이 구분하는 변수는 명목형 변수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순서형 변수는 서로 다른 범주 간에 우열,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직원 만족도 서베이에서의 1점, 2점, 3점, 4점, 5점 또는 직원의 고과 점수 같은 것들이 다 순서가 있는 순서형, 범주형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변수의 유형에 따라 그것이 숫자형 변수냐 또는 범주형 변수냐 아니면 숫자형 변수일지라도 순서형 변수냐에 따라 해당 변수를 분석하는 방법과 시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와인에 포함된 알코올과 해당 와인에 매긴 소비자가 매긴 만족도 점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예를 통해서 한번 그 변수 유형에 따른 효과적 시각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본적으로 숫자와 숫자형 변수이기 때문에 숫자와 숫자형 변수를 시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스캐터 플롯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에는 와인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을 표현했고요. Y축에는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점수가 Y축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관계가 효과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특정 지점에 많은 점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인데 해당 점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지터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는 지터링 기법으로 인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해서 패턴을 더 잘 들어오게 한 차트인데요. 어느 정도 첫 번째 차트보다는 어느 정도 관계가 보이지만 여전히 알코올 함유량과 품질 간의 관계가 직관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함유량에 따른 알코올 함유량을 Y축에다 놓고 해당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X축에다가 놓고 그 대신 X축에서 숫자형이 아니라 개별 점수를 범주형이라고 놓고 시각화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박스플랫이라고 불리는 차트인데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박스플랫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X축에다가 소비자의 만족도를 범주형 변수로 표현한 경우에 와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알코올 함유량이 더 높다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이터 언더스탠딩 첫 번째 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데이터 언더스탠딩의 두 번째 소 강의로서 퍼센타일, 평균 분산의 개념과 해당 개념들을 실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활용하는 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